다시 또 우리가 동안거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날씨가 겨울이어서 을씨년스럽고 그런데 비가 오니까 좀 그 분위기가 더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최근에는 이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이제 늙음을 온몸으로 실감해야 되고 또 죽음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지금 바로 여기 내일로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아주 실감하는 게 요즘 제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가 수행의 길을 갈 때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목적처럼 제시되어진 게 생사해탈이라는 말이죠. 생사해탈. 어쩌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생사해탈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화두참선을 해서 확철대오를 해야 된다. 화두참선을 해서 확철대오하는 길 말고는 그 이상의 길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큰 스님들께서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배워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세월들이 뭔가 이게 기억으로 되살아나곤 하는 게 요즘 제 일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1980년대네요. 80년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발언문에도 선우도량 얘기가 나왔는데 선우도량 활동을 하자고 해서 이제 많은 만남과 대화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휴암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하고 이제 대화도 했고 편지도 사실은 이제 몇 번 오가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이제 어쨌든 외골수적으로 가나선만이 뭐 거의 유일한 길이고 최고의 길이다 하는 입장이 아주 뭐랄까요 확고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선방에 들어가서 십수년 해봤지만 배운 대로 또는 기대했던 대로 안 돼요. 안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길찾기는 계속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성철 스님 법문 내용도 보면 이제 그 두 가지가 강조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화두참선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보현행운이고 보현행. 두 가지가 중요하게 강조가 되어지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보현행과 간화선이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이것이 통합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성철 스님도 뭐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불교 수행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강조했던 게 이제 화두참선, 하나는 보현행 이런 이것이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통합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리된 내용이 없고 제가 볼 적엔 이게 뭔가 원흉무효하게 실천되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로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휴암스님하고 이제 그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분은 여전히 이제 간화선을 주장하고 나는 뭔가 이게 어쩌면 좀 교리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선교와 또는 이와 사 또는 세간과 출세간 이런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 좀 원흉무효하는 뭔가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원흉무효하게 실현될 수 있는 선이어야 되지 않겠냐. 보살행동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뭔가 좀 만날 수 있도록 통일될 수 있도록 그동안은 우리가 늘 이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고요하게 깨끗하게 또는 뭐 내면적으로 주로 이제 깊이 침잠해 이것을 주로 많이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 이게 현실과 이게 연결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쩌면 당시 뭐 저에게는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현실과 연결되어지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조되어지고. 그때 이제 휴암스님 하신 말씀이 그때 저도 이제 선방에 살 때니까 말씀이 네가 지금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궁리 저런 궁리 그러고 있지만 막상 죽음에 부닥쳐서 보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선방을 나와서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길 찾기 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네가 뭘 몰라서 한가하게 그러고 있는데 막상 죽음이 목전에 부닥친 상황이 오게 되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에 대해서 저는 뭐 후회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먼 훗날 얘기고 그때 얘기니까 후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뭔가 아까도 이제 원흉무효의 길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그런 원흉무효의 길을 찾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좀 제 기억이 나서 오늘 그러면서 어쨌든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생사대사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이후 이제 뭐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 찾기를 뭐 하죠. 뭐 선방에 살든 안 살든 또 뭘 하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최근에는 휴암스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는 죽음이 목전에 와 닿은 거잖아요. 죽음이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직접 대면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니까 그런데 시원하게 정리되진 않았고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그러면서 이 생사와 관계된 이야기들 내용들 뭐 이것저것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 싶어서 이제 원효 스님이 이제 무예의 노래를 부르고 무예의 춤을 췄다고 그러는데
원효스님이 부른 무예의 노래라고 하는 게 화엄경이 나오는 개송이거든요. 그 개송 내용이 이제 문수법상이 법왕유일법 일체무예인 일도 출생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문수야, 법왕의 법은 항상 그러하나니, 아니 문수야, 법은 항상 그러하나니 법왕은 오직 그 한 법뿐이다.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소위 생사해탈한다. 뭐 이런 얘기죠.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일도 출생사, 그 한 길에서 바로 생사를 벗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 그 일체에 걸림이 없으면 생사를 벗어난다. 뭐 단순하시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 상식적으로도 뭔가 이걸 좀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내용으로 뭔가 해석도 되고 설명도 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생사로부터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뭐 용맹정진하고 오매이려하고 뭐 도노돈수하고 확철대오해야만 해결된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의 상식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서도 뭔가 이게 생사로부터 편안해질 수 있도록,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런 길은 없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저것을 이제 천창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은 하여튼 생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해무생사, 지무생사, 증무생사, 용무생사,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사가 본래 없음을 잘 이해한다, 생사가 본래 없음을 잘 안다, 생사가 본래 없음을 직접 경험한다, 생사가 본래 없음을 잘 활용한다. 이 네 가지 의견인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생사가 본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하고 다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생사가 본래 없다, 이런 말이 경전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곳곳에. 생사는 본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생사로부터 해탈해야 된다라고 계속 좀 그러고 있거든요. 본래 없다고 한다면 본래 없으면 이미 생사로부터 구속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본래 없다는 것이 강조되어지는데 또 한 축으로는 생사 해탈을 위해서 우리가 만사 제껴놓고 오로지 그 길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 이런 문제를 갖고 제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우 저는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 또는 상식적인 노력으로 생사가 본래 없음을 잘 알게 되면 생사에 구속돼야 될 이유가 없게 되잖아요. 본래 없는 거니까. 그 실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면 생사에 구속되거나 지배받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만약 말 그대로 생사가 본래 없는 거라면. 그런데 이제 경전에선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이제 뭐 뒤적거려 보면, 아함경이나 니까야 쪽에서는 생의 실상을 잘 보면 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멸의 실상을 잘 보면
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생사해탈이란 말이잖아요. 아마 생의 실상을 잘 보면 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멸의 실상을 잘 보면 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말이 바로 생사가 본래 없다는 말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생사가 본래 없다. 다만 우리가 애착을 부리는 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 빠진 네 분별심이 만들어낸 내용일 뿐이지, 그건 그림의 떡 같은 것일 뿐이지 실제는 그런 거 없어. 막 그 말로 해석이 돼 보니까. 반대로 사의 실상을 잘 보면 우린 죽음은 대단히 무시무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시무시한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상과는 관계없고 실상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네 분별심이 만들어낸 물건일 뿐이야. 역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의 호랑이일 뿐인 거죠. 우리가 그림의 호랑이한테 벌벌 떨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생이 그림으로 만들어진 고대 광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진 고대 광실이니까 사실은 실상은 쓸모가 없는 거죠. 실상은 좋아해야 될 이유도 없고 욕심을 부려야 될 이유도 없고 애착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 반대로 죽음도 그림으로 만들어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면 죽음 때문에 우리가 불안과 공포에 벌벌 떨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고 부시 해탈을 구해야 될 이유도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실상을 알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편해지고, 왜냐하면 본래 없는 거니까, 무지와 착각으로 만들어지니까 무지와 착각으로부터만 우리가 깨어난다고 한다면 저절로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요즘에. 이런 것들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평범한 사람들도 내 삶에 적용해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생명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가사를 이제 한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연결해서 아주 그냥 평범한 얘기로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본 거죠.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서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바닷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 하늘나라 가고 싶어 구름이 된다. 구름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 고향 동네 그리워서 빗물이 된다. 빗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 동네 친구 만나려고 냇가로 간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한 바퀴 뺑 돌지 않습니까? 끝없는 만남과 이별, 끝없는 만남과 이별, 만남과 이별. 끝없는 생과 멸, 생과 멸, 생과 멸이 끝없이 전개되고 있죠. 그걸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하면 뺑뺑 한 바퀴 돌고 있는 거 끝없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인연 따라서, 조건 따라서 만남으로 또는 헤어짐으로 또는 태어남으로 죽음으로 거기에 우리를 구속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탐욕과 애착을 부릴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것일까?
사실은 그 실상은 보면 조건 따라서 만나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할 뿐입니다. 우리는 만남은 좋은 것이고 이별은 슬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들의 분별, 무지와 실상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 빠져 있는 분별의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만남은 기뻐, 이별은 슬퍼.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실상은 그거 없는 거죠. 또 사는 건 좋은 것이고 죽는 건 나쁜 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무지와 착각의 분별심으로 조작해낸 것일 뿐 실상은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런 죽음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해무생사, 지무생사, 직무생사, 또 용무생사, 아마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도 이런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이제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것들 한번 이렇게 좀 나눠보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경험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내용을 적어도 상식적으로라도 뭐 확철 대오를 했냐 안 하냐나 관계없이 대단한 수행을 하고 대단한 수행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뭐 그거는 나로서는 뭐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라도 이런 내용을 좀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하고 그것이 내 사고와 언어와 행동으로 이것이 뭔가 스며들고 또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만 해도 늙음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를 훨씬 유연하게 좋은 자연스럽게 또는 편안하게 홀가분하게 기꺼이 늙음도 기꺼이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구나. 기꺼이 가야 될 길이구나. 좀 이렇게 소화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최고 이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하고는 뭐 궤를 달리하겠죠. 그렇지만 다만 저는 삶의 문제를 보통 사람들도 괜찮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길을 좀 만들어보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제 한국 불교 실상사는 특히 역사적으로 어쨌든 선불교를 어쨌든 최초로 펼쳤던 도량이잖아요. 구산선문 최초 가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계종단은 어쨌든 선불교 전통을 중심에 놓은 종단이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실상사가 어쩌면 최초의 도량이니까 어떻게 보면 화두 참선 불교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어쩌면 책임이 주어져 있는 곳이 실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백장암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간화선 전통에 맞추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해 왔는데 종단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또는 희망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또 그 구성원들도 그런 우리의 전통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간화선 수행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과 가치들이 잘 실현되어서
우리 스스로도 희망차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대중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많은 회의와 갈등과 그런 또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우리를 바라보는 대중들도 역시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다른 답을 찾게 되고 다른 답을 찾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뭐 요즘에 뭐 초기 불교다 또는 남방 불교다 윗바사나다 티베트 불교다 온갖 불교 이야기 불교 수행 이야기들이 온갖 것이 다 들어와 있죠 지금 한국 사회에. 그러면서 가나선의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가나선의 어떤 위상은 뭔가 흔들린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나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실상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그래도 이게 한국 불교 전통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자부해온 것이 이제 소위 가나선인데 우리 대에 와서 이것이 이렇게 그냥 진지하게 가나선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이제 뭔가 지금 전통이 어쩌면 뭔가 무너져 가게 된 이유는 뭔지, 정말로 활로는 없는 건지, 뭐 등등등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적어도 책임 있게 충분하게 이제 뭔가 이게 연구도 해보고 충분하게 토론도 해보고 충분하게 따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쩌면 가나선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불교 수행을 해가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내용으로 봤을 때 그걸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반면에 그거 잘 정리해 보니까 우리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미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가나선 전통은 잘 개성하고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결론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러기 위한 노력들은 그러기 위한 노력과 과정들은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동안거에 들어가면서 뭐 늘상 해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제가 어쨌든 이제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소위 그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과제가 훨씬 좀 실감나게 다가오는 그런 요즘이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잠시 이제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비록 뭐 선언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왔고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뭔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욕도 얻어먹고 사실은 좀 그런 편이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선방에서 좌북에 앉아서 참선 수행하는 형태의 삶은 살지 않지만 저는 가나선 수행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제 방식의 가나선을 나는 하고 있다. 제 방식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가나선을 해보면 전 뭔가 이론적으로 좀 잘 정리하고 또 실제 생활에 일상적인 실제 생활에 뭔가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잘 해석하고 또
현실적으로 좀 실용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뭔가 이게 설명도 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기도 하고 전 그렇게 하면 가나선 수행은 굉장한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단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대로는. 이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제 아주 단순화시키면 뭐 선교 또는 이사 또는 세간과 출세간이 원용무해할 수 있는 개정의 사막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반야 바라밀행의 한 내용으로서 참선 수행을 다뤄간다면 대단히 괜찮은 수행론이 될 수 있겠다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제 그래도 뭔가 이게 내가 그런 걸 늘 고민해 왔으니까 나의 불교 수행론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한번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일단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얘기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또 뭐 대중한테 얘기해 놓으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배수진을 치는 건데, 배수진을 쳤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게 집중해서 뭔가 이게 천착하는 것도 생각보다 잘 힘이 안 붙고, 또 그걸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나 열정들도 그렇게 힘차게 작동되지 않고,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얘기로 끝나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저는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은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적으로 체계와 토대를 잘 마련하고, 또 이론적으로 해석과 설명을 잘 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좀 더 현실에서 적용했을 때 실용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더 첨가되어지고, 뭐 이렇게만 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뭐 바람직한 불교 수행, 어쩌면 뭐 최고의 불교 수행이라고 내세워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우리 이제 백장암 대중들도 어쨌든 이 산중에 관심을 갖고 어쨌든 이렇게 와서 이제 정진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함께 우리의 화두로 삼고 이런 문제를 함께 뭔가 많은 뭔가 대화와 토론도 하고, 또 그런 지적 탐구도 하고 대화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내용이 잘 정리되어지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내서 진전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겸사겸사 오늘은 최근에 어쨌든 뭔가 실감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안것 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산중 대중이 만나서 차담도 하고 하니까 그런 기회에 이런 이야기들도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쩌면 뭔가 조건이 그렇게 좋은 곳도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산중에 애정을 갖고 와서 함께 안거를 해주시는 백장암 대중스님들, 또 우리 큰절 대중스님들, 또 두루두루 함께하는 사부대중 한 분 한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동안거 아까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고 하는 우리의 화두, 이것이 삶이 되도록, 그래서 생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생사로부터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런 안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